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장 개장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흐름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부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인 쪽에서는 순매도로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봤을 때는 개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좀 작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지금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하늘은 봤을 때도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온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FOMC를 통해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벤트가 없고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어떤 잭슨홀 컨퍼런스나 어떤 연준의 FOMC나 이런 글로벌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이런 이벤트만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동성 장세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강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 좀 반대 상황이죠. 어떤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움직임이 좀 잘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시가총액 3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좀 멈추고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외에는 어떤 특징적인 상황은 지금 포착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큰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외국 어떤 이 개인 쪽에서의 힘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번 주에 900선 터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번 주 내로 900선 터치 기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으로 전망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윤이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장 초반부터 6만 원 선을 탈환하면서 흐름이 좋은데요. 과연 오후장에도 그 흐름 지속될 수 있을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 3일 만에 행진 기록을 멈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오늘 하락으로 좀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락이 잠시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하락의 시발점으로 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내용 가져왔고요. 네 번째로는 가성비 갑인 저평가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화웨이발 악재의 삼성전자 지난 11일에는 장중에 1%대 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화웨이 이슈에 따른 단기 악재에 벗어나 이제는 3분기의 실적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판매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추적지는 9조 3천억 원, 최대는 10조 6천억 원 전망치도 나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주가 6만 원 안착하면서 오후장에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충격에 빠졌던 한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주요 20개국 중 올해 저점 대비 주가가 64%나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G20 중에 상위율 2위를 기록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런 높은 상승률은요, 개인 투자자가 부지런히 쓸어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볼까요? 우선주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우선주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한 달간의 흐름을 보자면 하나솔루션 우선주, DB하이텍 1 우선주는요. 각각 299 그리고 168%나 주가가 20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감독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라면서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유동성 과열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선주들의 움직임, 오후장에는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흐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넘게 증가한 1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서 부문에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6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님, 증권사에서는 이제 줄줄이 목표가를 8만 원 위로 상향 조정하던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지금 하반기라고 또 이제 3분기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4분기 봤을 때도 이제 두도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지배적입니다. 우선 하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양면성은 분명히 있어요. 우선 지금 하위에 대해서 하위가 그 8월 달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문량이 폭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특히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런 영업이익의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이 제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향후에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이 반도체 주문이 급감할 우려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 외에 이걸 뛰어넘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이 하웨이 쪽으로의 제재를 하면서 이 모든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글로벌 회사들이 이 재고를 축적한다는 점이죠. 재고를 축적한다면은 당연히 이 가격이 오른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하위에 제재한다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이 반도체 부분 쪽의 수익이 그 수익이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이 양면성이 다 존재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을 보지 말고 이 중장기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전체 글로벌 디램과 낸드에 대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영업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이 반도체가 주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이 IM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과 이 가전 쪽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분기 특히 이제 이 가전 쪽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가 지금 나와서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IM 쪽 같은 경우에는 이 4.2조 원으로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가 2조 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넘는 수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골고루 사업 부분이 이 영업이익을 11조를 기인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 제재에 의한 뭐 주문이 급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리스크에,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3월 달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최하점에서 올라왔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 가까이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0%도 안 지는 채 올라왔거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이 밸류를 덜 받았다라는 인식이 풍부해진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웨이의 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봤을 때는 D램 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스마트폰, 가전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이 함께 견인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 같고 다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주들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따 상상상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 원 아래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이제 상승 랠리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살짝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갈 것인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상한가로 계속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우선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상장이지만 그 전에 봤을 때도 다른 업종과 틀리게 이 게임 업체들이 이 초반에 상승했을 때 초반에 상승률이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특히 넷마블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 급등하면서 특히 넷마블은 이 그때 최고가가 PL로 봐서 80배 그리고 이 펄어비스는 200배 가까이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이제 뭐 상장한 지 3일째 정도 됐는데 이런 역사적인 게임 업체들의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되풀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79,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가 세게 잡아도 지금 45,000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의 단계적인 오버슈팅 구간은 맞다라고 맞다라는 부분이 이 목표 주가 45,000원에서 4만 원 사이가 이 글로벌 이 게임 업체 PER을 대비했을 때 그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4만 원 초반이 맞는 4만 원 초반이 적정 가치다라는 게 이 증권사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뭐 밸류로 100% 가진 않죠. 어떤 수급적인 영향, 또 유동성, 그리고 투자 심리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주가로 매겨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솔직히 이제 유동성 장세도 맞고 개인들의 그런 그 매수세가 크게 몰리니까 이런 부분,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건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 또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밸류 측면에서 적정 가치를 왜 내냐? 뭐 밸류로 적정 가치 낼 수밖에 없는 게 그 주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만 원 초반대의 적정 가치는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8만 원을 좀 못 넘고 있는 주가 상황이 이 적정 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주가가 뭐 계속 이 정도 가격 유지해서 주가가 그 급등을 또 유지하려면은 역시 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에 대한 라인업 이거에 대한 부분이 성공을 해야 네. 또 급등세를 뭐 단기간이라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내년이죠. 올해보다도 내년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웰리온이나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출시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주가는 약간의 조정 부침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이상을 뭐 내년 상반기 때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개인들의 어떤 이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단기 조정과 함께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후자보다는 약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적정 가치의 위기가 더욱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적극적인 카카오 게임즈의 매수보다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증권사가 내놓는 적정 주가 4만 원 초반대에 비하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고요. 내년에 신작이 출시가 된다면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자라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가성비가 뛰어난 저평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서는 뭐 은행주, 건설주, 증권주 등등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세요? 이게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뭐 PER 9배 이하, 뭐 PBR 1배 이하, 또 ROE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저평가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종합적인 것보다도 그 면면을 본다고 한다면 전부 다 업종에 치중돼 있거든요. 뭐 종목별로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어떤 저평가라기보다도 순환매 구조에 있어서 업종과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종합해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종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통신 업종이 그나마 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화학 업종도 그렇고 이 금융업, 이 은행 업종도 그렇고 뭐 금리나 유가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순환매 장세가 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을 좀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이 변수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업종 안에서 그나마 좀 그 방어주라고 하죠, 통신주. 이래서 통신주를 방어주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나마 말씀드렸던 뭐 ROE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통신 3사 중에서 KT가 그나마 좀 적정한 어떤 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KT도 굉장히 좀 그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많이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5G의 어떤 이 무선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확연하게 KT를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역시 뭐 이제 연말로 갈수록 항상 이제 통신 업종들의 프리미엄이 이 배당주에 대한 프리미엄 받고 있는데, 뭐 배당금 같은 것도 그렇고 배당 수익률 5%로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KT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통신 업종이 저평가된 종목 중에 업종 중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셨고요. 그 안에서도 KT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무선 부분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배당 쪽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증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시 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을 또 앞두고 있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대형주 쪽에서도 조금씩 어느 정도 또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 이어질 중요한 이슈나 경제 지표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또 LG전자의 또 스마트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특히 LG 윙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뭐 가로 본능, 세로 본능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돌려서 어떤 또 지금 혁신적인 폼을 만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개에 따른 기대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겠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오는지 여부들이 또 하나의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느니 마느니 했던 LG전자의 또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일본 신임 총리 뭐 지금 거의 스가 그 이전의 관방장관이 선출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선출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한일 관계겠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일단 오늘 계속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랜만에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 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기조를 봤었을 때는 거의 40달러대 초반에서 유지가 된 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8월 말부터 어떤 좀 약간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37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의 반응 같은 경우는 또 주목을 할 게 지금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 관련된 쪽에 대한 열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들인데, 즉 실물 경기에 바탕을 둘 수 있다는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얘기들 나오는 게 어떤 실물 관련된 경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주가와 관련된 괴리감이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실물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유가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한 단계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어두운 국면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40달러대 안쪽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에 또 오페크 관련된 월간 보고서의 수요 쪽 계속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또 중국의 지표들 쪽에서 8월 주택가격지수, 자동차 판매, 특히 자동차 판매는 또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쪽에 대한 동향들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8월 15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달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 수입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올해 초에는 반등을 잠깐 보이는 듯 했다가 다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다 부진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수입 물가는 빠르게 좀 정상화되는 모습들로 보였다 싶더니 수출 물가는 아직까지 거의 바닥권에서 제자리 맴돌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수출에 대한 탄력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지금 뭐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면서 하반기 여러 가지 탄력적인 모습들이 어떤 실물 경기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약간 확인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도 이번에 수출입 물가 중에서 특히 수출 물가 지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9월 15일 날 같은 경우도 또 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올 부분들이 애플이죠.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아이폰 12 공개가 약간 빠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아이패드나 애플워치 같은 주변 기기 쪽으로만 얘기를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공개 행사 이후에 또 이제 한 10월 정도쯤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 12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날 똑같이 이제 화웨이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급 중단, 특히 미국의 압박이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중단이 예정돼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리고 반도체 쪽도 다시 화웨이 쪽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출을 허가해 달라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NO 하게 되면은 또 약간 모멘텀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뉴스 같고요. 또나 이날 또 엑스박스 관련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SK텔레콤이 드디어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게임들 뭐 100여 종이고 월 이용료가 16,700원이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SK텔레콤에 대한 모멘텀이 가하는지가 일단 중요하겠는데, 국내 기업들의 영향 쪽으로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도 충분히 대용량도 끊임김 없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게임사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이쪽을 더 활성화시키는지 여부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말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출시는 조금 아직 지연되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9월 15일, 9월 중반이다 보니까 월 중반에 나오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또 페덱스 실적. 특히 페덱스는 경기 관련된 쪽에서 물동량을 체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흐름들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8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굵직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생산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산업생산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착을 해서 이제 다시 확장세로 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직 마이너스권인데 이번에 어느 정도 선전해서 플러스권까지 바짝 다가설 수 있느냐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 수출에 또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동향들도 9월 15일 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또 그 같은 날 또 9월 달에 주 경기 기대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들어서 유럽은 뭐 프랑스도 확진자가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가 약간 좀 모멘텀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지수가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유로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강세폭이 좀 제한되겠죠. 그럼 아직까지도 지금 달러화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약세로 못 가고 좀 정체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변화 쪽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9월 16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 같이 어떤 미국 쪽에서 이번에 연준은 지난 잭슨홀 미팅과는 다르게 좀 더 위안을 주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안도감을 주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살짝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코멘트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8월 소매 판매, 7월 기업 재고 발표될 예정인데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와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일단 소매 판매 별로 안 좋죠. 지금 갑자기 빠르게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유는 부양책 관련돼서 아직 미국에서 확실하게 또 선을 못 그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전히 부진하다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저점에서 그래도 회복되는 기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련된 소매 판매 소비 신뢰 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신뢰 지수의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앞둔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조금 살짝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경기 부양책 얘기들 확인이 돼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아직까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직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긴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6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앞타모 사이언스라는 회사, 앞타모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업체라고 하는데 신규 상장되는데 솔직히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가 좀 약간 좀 모멘텀을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열린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AI 인공지능 관련된 코리아 2020이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관련된 또 테마주의 흐름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달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2가 공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모토로라라든가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대세는 갤럭시 Z 폴드다라고 하는 인기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삼성전자 IM 쪽에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또 마찬가지로 판매량 쪽이 가장 또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8월 경기 선행지수와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평가 지수 관련된 쪽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경기 선행지수의 반전 흐름들이 계속 확인되는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신규 상장되는 회사가 핌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상장 중에 힘스도 있는데 이제 핌스도 생겼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약간 비슷한 게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 관련된 메탈 마스크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OLED 관련주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IPO가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이 흐름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 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지표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FOMC 회의와 관련된 주 중반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수젠텍입니다. 오늘장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9위의 쌍용차는 오늘장 자동차주들 강한 가운데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위의 엔디포스도 오늘장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의 보락은 오늘장에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생산 의약품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사 이익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6위의 초록뱀은 오늘도 올라가면서 3,000선을 안착했습니다. 5위는 국일제지, 4위는 EM코리아, 3위는 한화솔루션, 2위는 필로시스 헬스케어, 1위는 카카오게임즈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국일제지입니다. 오늘 그래핀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예, 국일제지가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안한 그래핀 전기적 특성평가법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등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일제지는 앞으로 더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일제지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잘 갈 줄 알고 5,500원에 들어왔는데 저 물린 건가요? 그냥 손절해야 할까요? 거래량 폭증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좀 져라. 좋은 기사 좀 안 내고 뭐하니? 평단 5,070원에 보유 수량 158주. 이제 다시 팔 때가 온 건가?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오늘 잘 갈 줄 알고 5,500원에 들어왔는데 저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를 드셨으니까 반대 의견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들고 가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국일제지는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국일제지가 그래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소차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종일 기술은 갖고 있는데 필터링 기술은 결국 수소 속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뭐 구글이라든지 협력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함께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장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갈 수 있는 모멘텀 그래핀 수소차 두 가지를 장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폭증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좀 져라. 좋은 기사 안 내고 뭐하니?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기사를 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국일제지 분명히 좋은 이슈 많고요. 그다음에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독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은 거 부분은 맞긴 한데요. 21선 올려놨습니다.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뉴스 없이도 시장에서 거래량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뭐 뉴스가 더 나오지 않아도 거래량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 볼게요. 평단 5,070원에 보유 수량은 158주다. 이제 다시 팔 때가 온 건가?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전문가님? 사실 예전에 이제 국일제지 리포트에 의하면 한 9,600원까지도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9,600원이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악성 매물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 매물대를 보니까 6,800원 구간에서 좀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6,800원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신 전략도 유의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6,800원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6,800원 목표가 단기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국일제지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가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자, EM코리아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M코리아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코리아에 대한 의견입니다. 뭐야, 아직도 상한가 못 갔다고? 곧 흘러내리겠네. 안타깝구만. 7,2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사려고 매수 버튼 대기 중. 내일 더 잘 가겠죠. 고점 횡보는 폭포수 예약이라는 거다. 단타 좋아하는 개미들은 접근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7,2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사려고 매수 버튼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더 잘 가겠죠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고 드셨으니까 내일도 이 상승세를 이어받을 거라 보시나요? 네,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7,200원 아래는 분명히 내려올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EM코리아 같은 경우 내용적인 측면은 뭐냐면 사실 수소차 충전소의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충전소 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수소차가 있어도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직접적인 투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고요. 사실 그런데 업계에 의하면 전기차가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 이 수소차인데 정부 정책 이슈로 좀 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저항이 너무나 많은 자리가 보입니다. 8,800원짜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좀 매도 전략 잡아보시는 전략도 유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항대가 8,8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또 볼게요. 고점 횡보는 폭포수 예약이라는 거다. 단타 좋아하는 개미들 접근 금지라고 하셨는데 이 게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고점 행보가 이제 분봉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봉 지금 15분봉을 보게 되면 15분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15분봉의 두 번째 봉, 여기죠. 제일 거래량 많이 터진 자리. 요 봉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에는 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시세를 줬던 자리까지 갭까지 본다라고 하면 스윙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고점 행보에서 오히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접근이라 했을 때는 7,020원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7,020원 지지선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고점 횡보가 맞긴 하지만 여기서 오를지 내려갈지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지난 10일에 미국 금융 분석 업체가 니콜라는 사기 기업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니콜라 주가가 급락했죠. 그 여파로 우리 시장에서 한화솔루션도 약세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자회사 한화종합화학을 통해서 니콜라 지분 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은 여기서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11선 지지는 끝났고 21선 지지까지는 생각해야 할 듯 힘냅시다. 이번 주 내로 5만 원 안착할 듯 조정 잠깐 갔다가 다음 주부터 제대로 달리자. 솔직히 기대 많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된 거 마음 비우고 미국 대선까지 버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21선 지지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힘내자라고 하셨습니다. 21선 지지가 중요한가요, 전문가님?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21선은 지지대도 있고요. 이동평균에도 같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간 수소라는 그 사업 자체가 아직 확산되고 또 어떤 검증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니콜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화솔루션이 전기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21선 눌림만 제대로 받고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면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방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39,800원 언저리에서 다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1선 지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39,8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접근해보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로 5만 원 안착할 것 같다. 조정 잠깐 갔다가 다음 주부터 제대로 달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로 5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요, 사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방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21선 아래 꼬리 잡고 턴어라운드 한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설명 한화 솔루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HN 드림을 대상으로 3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3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일단은 주가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내외 계약이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 중이다. 안티들 말 듣지 말고 무조건 홀딩.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10,000원 찍는다는 거다. 10,000원에 못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오늘 보합만 가도 좋구만. 겨우 1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난리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종 오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국내외 계약이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 중이다. 안티들 말을 듣지 말고 무조건 보유를 하라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분은 10,000원 못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게 갓을 썼습니다. 관리 종목입니다. 그 관리 종목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의 지속적인 적자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지금 8월 18일부터 연속된 상한가와 함께 또 눌렸다가 턴어라운드 나왔는데 2차 파동입니다. 2차 파동에서 오늘 다행히 뉴스가 나오면서 지지될 자리를 지지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오늘의 저가를 이탈한다고 하면 다시 추세가 이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 매도 전략도 괜찮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접근 안 하신 전략도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9월 14일입니다. 물론 3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실적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장 폐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보신 전략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오늘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8만 원 아래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포의 개미들 다 던지는구나. 그럼 그 물량 받을 자들은 누구? 진정한 위너지. 적정 주가 56,000원이라고 본다. 매출 대비 정확한 계산이지. 이 종목이 시총 3위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PR 400배다. 완전 거품이라는 소리지라는 다양한 엇갈린 의견들을 게시를 하셨습니다. 한 번에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 게임즈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어요. 잠깐 조정받다 다시 오를 거라 보시나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파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예쁜 종목, 모멘텀 있는 종목을 찾게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이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30배가 되지 않습니다. 30배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6조 정도 됩니다.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고 뭐 SK바이오펌이나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보면 대어들의 어떠한 등장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포트폴리오의 편입 다만 기존에 이제 공모 들어왔던 분들, 공모 들어왔던 기관들에 대한 매도가 있으면서 무너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정 받을 수 있을 때 조정 잘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 9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본다면은 11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만 5천 원 카카오 게임즈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EN3라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정부 그린 뉴딜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실적 관련된 그린 뉴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에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인 부분이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및 미세 전지 저감 장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전기지차 관련된 부분과 미세먼지 관련된, 즉 정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D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실적이 많이 급증을 한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떤 기준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만약에 공매도가 있는 구간이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마가 편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즉 바닥주도 좋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전략도 중요한데, 그때는 항상 기본적인 팬더멘탈과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1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오늘도 도치, 어제도 금요일자죠. 금요일자도 도치가 만들어지면서 가격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간을 끌면서 횡보 구간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26,200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목표가는 여기서 펀더멘탈이나 실적적인 부분들 감안할 때 4만 원까지는 충분한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보실 때는, 자, 지금 하방 정직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폭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꼬리 달고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항상 주식은 7월 30일 날 어떤 새롭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시가 중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만 원 손절가 잡고 보신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와 함께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핫한 관심주는 그린 뉴딜 수혜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E&D 제시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